서울 수도권은 수급의 영향보다는 유동성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M2 유동성의 힘으로 서울 수도권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서울은 실거래가 추입니다.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요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게 서울의 분위기죠. 천천히 이렇게 갔으면 그냥 일자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항상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 흐름을 그냥 지수로 봤을 때도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 특히 전세 가격은 무섭게 오르는 분위기죠. 이렇게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올랐던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세에 가수요가 붙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들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야 되는 물건들이 잠겨버려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 귀해지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세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새로 계약을 하고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때 이제 쓰더라도 지금 빨리 와가지고 새로운 집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아예 계약을 해버리자. 이러면서 만기가 남은 사람들인데 일찍 나와서 막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때 21년도까지 서울시장 막 미친듯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세 시장이 조금 더 먼저 꺾이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22년에 전세가 폭등한다 그랬어요. 왜? 22년에 시장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전세가 없어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세입자가 나가면은 전세값을 5%만 인상했던 거를 대폭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전세가가 폭등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렸죠. 왜 틀렸냐면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수요가. 그런데 이게 가수였던 거예요. 사실 전세 시세는 물가와 거의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M2랑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갔었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가수요가 붙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거죠. 시장은 정확하게 가격 논리로 가는 겁니다. 고평가된 거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면서 매매가 빠지고 전세가가 빠진 거죠. 이제 완만하게 갔었으면 더 오래 가는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갔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실제로 많이 빠졌죠. 여기는 장기간 빠졌다면 여기는 급격하게 많이 빠졌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요 짧은 2년 정도의 기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예전 과거 하락장의 하락폭을 그만큼 다 빼먹은 겁니다. 지금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때처럼 이렇게 길게 빠지는 건 이땐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오래 빠졌던 거다. 근데 이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때 짧은 기간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이제 일부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다른 지표들이 안 좋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거래량을 먼저 보면은 평균 거래량이 이제 5,300건 정도예요. 6월 달에는 5,300건이 이미 넘었습니다. 7월 말이 돼서야 이제 6월 거래량이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7,000건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7,000건 언저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원래 83,000건이었는데 8만 건 정도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09년에 이제 거래량 한번 보세요. 자, 이때가 하락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하락장은 08년부터 12년, 13년까지 떨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12년 중간 정도부터는 이제 상급지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실제로 하락장은 08년부터 뭐 12년 요때까지를 잡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반등했었습니다. 잠깐. 이때도 급격하게 반등했었거든요. 근데 이 반등 때 거래량이 어땠냐면 8,000건, 8,700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자, 하락 끝났다. 08년에 조정받은 거 이제 다 조정받은 거고 이제는 하락은 끝난 거야. 그러면서 09년 때 지금과 같은 분위기랑 거의 유사했습니다. 다시 오른다. 그런데 그때 떨어졌죠.
물론 지금의 상황과 다릅니다. 똑같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때 분위기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뜨거웠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그 관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뜨거우니까 앞으로도 뜨거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들은 이런 겁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에서 지금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 그 다음에 매매는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이 투자 가치에 반영해서 사실 약간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좋음 수준이 아니라 유의 수준이니까.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역사적인 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21년 이때 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해서도 집값은 비싼 편이다.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52.5인데 서울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더 오르면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평균보다는 아직 못 미쳤고 물론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가장 좋았을 때 뭐 65 이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낮은 수준이긴 하다. 그만큼 매매가에 아직도 거품이 좀 껴있긴 하다라는 거고 주택 구매력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위소득 100%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파트를 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좋음 수준이면은 충분히 집을 살 만한 가격대인 거고 유의 수준이면은 비싼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서 좋음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마 24년 6월에는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집값이 지금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분위기가 좋음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품이 좀 덜 꼈다라는 건데 아직은 유의 상황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건 25년의 히든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정으로 잡혀있는 물량들이 25년에 얼마나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긴 한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2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있긴 한데 지금 미정 물량들이 잡히면은 25년 공급이 부족 수준은 아니다. 물론 26년 이후에는 부족해지는 게 거의 확실하긴 한데 25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미분양이 때 안 좋았을 때 이때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 서울의 매매 지수와 M2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관계수가 0.91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죠. 전세 지수입니다. 전세 지수의 상관계수는 0.9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동성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를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요 선을 토대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가 M2 유동성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돈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 5년 전 강북의 아파트가 10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댓글에 뭐라 그랬었냐면 미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강북 아파트가 10억에 나오는 게 이상한가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고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그런 겁니다. 유동성이.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미 시장에 돈은 이만큼 풀려 있는데 요 타이밍 때는 비쌌던 거죠. 전세가랑 매매가 모두 비쌌던 거죠. M2 유동성보다도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하락을 했고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아직까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요 M2의 유동성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수도권은 수급의 영향보다는 유동성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M2 유동성의 힘으로 서울 수도권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